어제는 봉화 가서 봤는데요. 아무튼 희한한 등기부를 봤어요. 47년도에 등기했더니 어떻게 47년도에 등기했나 모르겠어요. 47년도에 등기가요. 뭐 해가지고 됐더라고요. 예, 매매 계약을 47년하고 하나는 48년에 계약을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됐는데 앞뒤로 맞지 않는 거예요. 막 이게요. 지분도 맞지 않고 뭐 이렇게 갑의 지분이 2분의 1, 을의 지분이 2분의 1인데 밑에 보니까 지분 이전 등기 그래가지고 누구의 지분을 이전받았다는 거야. 60년대 지분이 됐는데 2006년에 와가지고 뭐라고 돼 있냐면 뭐 2180분의 뭐 1000인가? 뭐 그게 이전됐다는데 도대체 무슨 지분이 이전됐단 말인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무용으로 떼는 것들 있죠. 이런 데 가서 한 장만 나오면 그거 가지고 잘 몰라. 그래서 등기부를 앞에 거다 다 떼오라고 했거든요. 뭘 떼가지고 와서 봐야 정확하게 보죠. 우리가 보면 서비스로 주는 것도 있죠. 한 장 떼는 게 있죠. 그거 말고. 그래서 아무튼 무슨 지분이 이전됐다는 건지 도대체. 그래서 뭐 알 수가 없더라고요. 알겠죠? 자, 14번은요? 14번은 14페이지요. 자, 대리 일반이죠? 대리요. 대리인데 몇 번이죠? 120번이요. 120번 보셔요. 법률행위의 대리에 관한 민법의 규정은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채권 양도의 통지주고 통지는 관념의 통지죠. 유초 적용되죠. 또 써요. 의사의 통지에도 적용. 의사의 통지에도 적용 이렇게요. 자, 120번은요. 불법행위죠. 이런 불법행위는 대리가 허용되지 않아요. 그래서 불법행위는 대리가 허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121은요. 권한을 정하지 않는 임의 대리는 본인의 재산에 관하여 보존행위. 보존 동그라미요. 보존. 그럼 보존은 뭐냐? 여러분 기본적으로 세 가지 써요. 그 가옥의 수선, 건물 수선이라 써. 그냥 건물 수선. 그 다음에 소멸시효의 중단, 소멸시효의 중단. 미등기 건물의 보존 등기, 미등기 건물의 보존 등기 이렇게요. 그래서 미등기 건물의 보존 등기 이렇게. 그래서 보존행위와 그 다음에 이용기량행위를 그 범위에 제한 없이 할 수 있다 틀렸어. 제한 없이 할 수 있는 것은 보존행위만. 이용하고 기량행위를 가로막고 줄고, 이용하고 기량은요, 밑에 해설해놨네.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해. 성질. 이용과 기량은 무조건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알겠죠? 자, 123번.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는 보존행위 및 권리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용 또는 계량행위만 할 수 있다. 여기서 만자 들어있죠? 만자? 이런 만자가 뭐냐? 만이란 말을 쓰려면 뒤에 끝에 만 동그라미 해봐. 이거는 보존행위하고 이용 계량행위를 다 했을 때는 만이에요. 맨 끝에 써, 맨 끝에다가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 보존행위를 동그라미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 이용 또는 계량행위를 할 수 있다. 그때는 를 그려야 돼. 알죠? 그런데요, 만약에 여기요, 보존행위하고 이용 계량행위를 다 합하죠? 그럴 때는 뭐 한다? 만, 이렇게. 이 말을 써. 그러니까 이런 말 하면 안 돼. 보존행위만 틀려. 이용 계량행위만 틀리다고. 알겠죠? 124번요. 대리권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죠? 그러면 맨 끝에요. 소멸시효를 중단 이퀄 보존행위. 보존행위 옆줄 긋고 제한 없이 가능. 그 다음 125번부터 이제 대리권의 범위죠. 범위. 쭉 뒤까지 범위예요. 지금 보면 매매계약 체결이죠. 체결 동그라미. 체결은요, 중도금과 잔금을 받을 권한이 있다. 바로 옆에요. 부동산 소유자 가부로부터 매매계약 체결이죠. 체결은요, 맨 끝에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수 있다. 똑같은 말이죠. 네. 변호사 시험하고요. 126번은요, 매매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한 것이다. 맨 끝에요. 매매대금 지급기일을 연기. 또 써요. 잔금 지급기일을 연기. 다 똑같아. 127번은요. 대여금의 영수 동그라미 영수. 그럼 맨 끝에 면제는 된다 안 된다? 안 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특별수건이 있어야 돼. 128번은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예금 계약의 체결 동그라미 체결을 위임받은 자는 대출을 받거나 대출이나 처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극과 극이죠. 120번은요. 본인을 위하여 금전 소비대처와 그 담보를 위한 담보권 설정 계약을 체결 동그라미 체결은 맨 끝에 해제할 권한이 있다 없다? 해제할 권한이 없다. 극과 극이죠. 예금 매매 계약 체결 해제권이 있다 없다? 당연히 갖는다. 틀렸죠?
그 다음 131번은요. 갑이 을에게 재산 관리에 관한 대리권을 소유하였지만 대리권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았다. 그러면 명확하지 않았다. 수선하게 주택을 수선 줄고 주택을 수선 할 수 있어 없어? 있다. 있고서 보존 행위. 그런데 예금을 주식으로 전환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건 안 되죠. 그래서 그럼요. 딱 보면은 내용을 딱 보더라도 이건 대리권의 범위에 관한 것이 아니에요. 대리권의 범위가 시험에 많이 나오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대리권의 남용은요. 대리인이 개인적 이익이란 게 뭐냐? 써요. 자기 또는 제3자.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좀 가로묶어요. 대리권의 범인이 아주 중요하죠. 범인이니까 누가 책임진다? 본인에게 효력이 있다. 본인에게. 그래서 옆줄을 긋고 맨 끝에다가 상대방이 남용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옆줄 긋고 본인 책임 X. 본인은 책임이 없다. 자, 그다음에 자기가 쌍방 대리는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안 되는데 133 대리는 본인의 허락을 얻으면 자기와 법령인을 가로묶어 자기 계약이라고 얘기해요. 본인의 허락이 있으면 자기 계약. 그다음에 본인의 허락했어요? 써 옆줄 긋고 채무 이행은 본인 허락 없어도 가능. 채무 이행은 본인 허락 없어도 가능. 이렇게. 134 을이 갑으로부터 예금 인출의 대리권이라는 건 예금 출납이죠. 그래서 본인의 통장을 관리할 수 있는 대리권이 있는데 이 대리인이 본인한테 돈을 빌려줬다 이 말이죠. 그러면요 자기가 빌려준 돈 받을 날짜가 됐다 이 말이죠. 그럼 본인의 통장에서 자기 통장으로 계좌 이체시킬 수 있다 없다? 있다. 을은 갑의 예금을 인출해서 자신의 채권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알죠? 이때 본인의 승낙을 받아 안 받아? 안 받는다 이 말이죠. 135 대리인이 부동산 입찰 절차에서 줄고 동일 물건 거기 줄고 이해관계가 다른 2인 이상을 대리 동일 물건에 대해서 이해관계가 다른 2인 이상을 대리하죠. 이 입찰은 무효 동력 무효이다. 아주 중요하죠. 무효 그 말이 중요해요. 알겠죠? 공동대리죠.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고 알겠죠? 대리인이 수인 동그라미 수인 대리인이 수인 그럼 어떻게 한다? 각자가 대리한다. 각자가 대리한다 이 말이고 137은요 대리인이 수인이죠. 수인 여러 명이죠. 그러면 각자가 대리한다. 대리인이 수인이나 여럿이나 차이가 뭐죠? 아무튼 주택관리사 시험은요 아무튼 좀 뭐가 편이 빈약해. 알겠죠? 여럿이다. 알겠죠? 각자가 대리한다. 각자가. 알겠죠? 각자가 대리한다. 똑같죠? 대리권 소멸이죠? 138 갑이 을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였는데 을이 파산 선고 그러면 대리권 소멸이죠. 파산 선고 후 대리행위 하면 뭐가 돼? 무권 대리가 돼. 맨 끝에 써 파산 선고 후 대리행위를 하면 파산 선고 후 대리행위를 하면 대리권 소멸해. 대리권 소멸. 아니요. 뭐죠? 무권 대리가 돼. 무권 대리가 돼. 자, 그다음에 현명주의를 봐요. 139요. 대리인이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 줄고 거기다 써 대리행위의 표시 이퀄 대리관계의 표시 다 똑같은 말이야. 이퀄 현명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본인을 위한다는 표시, 대리행위의 표시, 대리관계의 표시 이것을 현명주의라는 것이에요. 대리인이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알겠죠? 대리인에게 대한 제3의 의사표시 줄고 대리인에게 대한 제3의 의사표시 이것을 수동대리라고 그래. 수동대리는 이와 다르다가 아니고 알겠죠? 수동대리도 똑같이 준용이 돼. 그러니까 수동대리는 누가 한다? 상대방이 대리인한테 하면 되죠. 대리한테 나 병인데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똑같다 이 말이죠. 능동이나 수동이나 똑같아. 자, 그 다음에 140번은요 갑의 대리인 을이 이래 됐죠? 갑의 대리인 을이 대리행위를 하면서 갑을 위한 것임을 표시 거기 가로묶고 갑을 위한 것임을 표시 현명이죠?
현명하지 않는 경우, 현명하지 않는 경우 이 말이죠. 옆줄 긋고 대리인의 행위로 본다. 대리인의 행위로 본다. 따라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대리인의 행위로 본다. 따라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없다. 있다. 틀렸죠? 없다. 대리행위 하자죠. 141번. 의사표시 효력이 의사의 금결, 사기, 강박 또는 어느 사정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때 사실이면 누구를 표준? 대리인 표준. 그 다음에 대리인 표준 142도요. 마찬가지로 의사표시 하자 유무는 누구를 표준? 대리인 표준. 그런데 그 다음에 142번 맨 밑에 써. 142번 맨 밑에다가 끝에다 써. 옆줄 긋고 본인의 지시가 있는 경우, 본인의 지시가 있는 경우 본인을 표준으로 판단. 본인이 대리인한테 지시했다 이 말이죠. 그럴 때는 누구를 표준으로 판단해? 본인을 표준으로 판단한다 이런 말이죠. 143. 갑이 의뢰 대리인 병과 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 이렇게 됐죠. 병의 기망 행위를 이유로 매매 계약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 이렇게 됐죠. 자, 그럼 봐봐. 갑이 의뢰 대리인 병이죠. 그럼 누가 병이다? 누가 대리인이다? 갑의 의뢰 대리인 병. 그래서 누가 대리인이야? 이거 누군지 누가 대리인지 몰라요? 갑 동그라미? 갑은 상대방이에요. 을은 누구예요? 본인이에요. 병은 상대방이에요. 을이 본인이고 병이 상대방이라고. 아니 대리인이라고. 그러니까요. 지금 병의 기망이죠. 대리인의 기망이잖아요. 그래서 상대방 갑은 본인 을이 그 사실을 뭐든지 알든지 모르든지 무조건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써. 본인과 대리인은 동일시되므로 본인과 대리인은 동일시돼. 알았죠? 동일하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리인의 기망은 누구의 기망으로 본다? 본인의 기망으로 본다. 이런 말이죠. 자, 그 다음에 144요. 갑의 대리인 을은 갑의 지시. 그러니까 누구를 표준한다? 갑을 기준으로 하죠. 갑의 지시에 따라 병과 통모해서, 병이 누구 상대방이죠? 통모해서, 그 다음에 갑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병과 가장 매매계약 체결하고 병 명의로 소유권인에게 격려했다. 거기까지. 그럼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그 후 병이 위 부동산을 줄고 제3자에게 매도. 이것을 뭐란다? 선의 제3자죠? 제3자. 이건 정의 제3자요. 아무 말 없으면 제3자는 선의로 추정됐는데 좀 더 읽어봐야 되겠죠. 정의에게 매도하고 정명의로 등기를 격려해줬다. 그런데 정의 위 가장 매매돼서 선이다. 그러면 뭐다? 부동산의 소유권을 만다 취득한다. 변호사 시험이죠. 쓸데없는 소리 엄청 했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갑의 대리인 을이 갑의 지시에 의해서 누가고 병과 가장 매매를 체결했는데 병이 정에게 양도한 경우 이 말이잖아요. 간단히 얘기하면 그러면 정이 선이면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 말이잖아요. 그것을 일단요 이따가 지체라 이 말이잖아요. 자요 145번은요.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를 요구하지 아니한다. 옆줄 긋고 있어 옆줄 긋지 마. 147번 있네. 의사 능력은 있어야 돼. 의사 능력 적으시고 없으면 무효가 돼. 146은요.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이어야 한다. OX. X죠. 148은요. 본인은 대리인이 제한 능력자다. 제한 능력자도 대리인이 될 수 있다 없다? 있죠. 대리인이 제한 능력자 가로 열고 닫고 유효한 대리 행위예요.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으니까 유효한 대리 행위예요. 그것은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유효이다. 복대리죠. 자요 149요. 복대리는 있네. 150번 있네. 복대리는 대리인이 선임 주고 대리인의 이름으로 선임하죠. 누구의 대리인이다? 본인의 대리인이다. 본인의 대리인. 그 다음에 그러니까 149번에서 누구를 대리한다? 본인을 대리한다. 알겠죠? 151번 복대리는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다. 옆줄 긋고 본인의 대리인 이렇게요. 임의 대리인요. 152.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 하나여 복대림할 수 있다. 선임할 수 있다. 옆줄 긋고 선임 감독의 과실 책임. 선임
감독의 과실 책임. 이렇게 좀 빠른가요? 153. 갑이 을을 대리인으로 선임. 그럼 을 동그라미 선임했으니까 을은 누구냐? 임의 대리인이에요. 임의 대리는 갑의 승낙이 없더라도 뭐가 있으면 부득이한 사유, 부득이한 사유로 가로묶고 병원 2번이죠. 2번 질병으로 2번이죠. 2번을 한 경우는 복대림할 수 있다. 선임할 수 있다. 왜요?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둘 중에 하나. 그러면 선임할 수 있죠. 124번은 154는요. 특별한 사유가 없는 법정 대리인은 무슨 책임을 진다? 과실이 있는지를 묻지 않고 책임을 진다. 이퀄 무과실 책임이다. 그래서 법정 대리인은 무과실 책임이다. 이렇게요. 155번이요. 법정 대리인 거기를 동그라미하고 써 옆에다 써 왼쪽에다가 그 책임으로 복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가로 여기 닫고 무과실 책임. 그 책임으로 복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가로 열고 닫고 무과실 책임. 이렇게요. 그래서 법정 대리인은 그 책임으로 복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으나 부득이한 사유 그럴 때는 어떤 책임을 진다? 선임 감독에 관한 책임. 그러니까 부득이한 사유로 선임하죠. 책임이 무겁다 가볍다? 가볍다. 156번은요. 갑에 의해 대리인으로 선임된 을이 갑의 승낙 없이 그럼 봐봐. 갑에 의해 대리인으로 선임된 을 임의 대리인이죠. 갑의 승낙 없이 병을 복대를 선임하죠. 그러면 된다? 안 되죠. 병이요. 상대방이요. 그럼 이건 여기까지는 무권 대리죠. 그런데 상대방이 갑의 대리인으로 법률 행위를 하면은 원칙적으로 그 효과는 갑에게 귀속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럼 여기서는요. 우리가 임의 대리는 원칙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되죠. 본인의 승낙도 없고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복대리인 선임해서 대리하면은 원칙적으로 유권이다 무권이다? 무권이 되죠.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본인에게 효과가 귀속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효과가 귀속하지 아니한다 이 말이죠. 157은요. 복대리에서도 표현대리가 성립될 수 있죠. 복대리 줄 것이고 임의 대리죠. 이런요. 복대리는 누구의 대리인이죠? 복대리 줄 것이고 복대리인 줄 것이고 158 본인의 대리인이에요. 따라서 본인의 이름으로 대리행위를 해. 본인의 이름으로 옆줄 긋고 써. 본인의 이름으로 대리행위 옆줄 긋고 대리인의 이름을 현명할 필요 없다. 복대리는 대리인의 이름을 현명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누구의 대리인이니까? 본인의 대리인이니까. 복대리는 본인이나 제3자에 대해서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다. 권리, 의무. 159. 복대리인이 선임된 후에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한다.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 당연히 복대리권 넘어간다. 소멸한다. 여러분 봐봐요. 그럼 여기 보면 항상 여기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요. 여기 대리인이죠. 여기 누구다? 복대리죠. 그러니까 대리인 속에 복대리가 들어있죠. 그러니까 대리인이 복대리 선임해도 대리권을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하고 대리권이 없어지면 복대리권도 뭐가 된다? 소멸한다. 이렇게. 그 다음에 161 복대리인의 범위는 대리권의 범위를 넘어설 수가 없다. 넘어서면 무권대리가 돼. 넘어설 수 없다. 162 복대리인이 대리인을 했으나 그 대리인의 착오 여부가 문제된다. 그러면 우리는요. 복대리인은 누구의 대리인이다? 본인의 대리인이죠. 누구를 표준으로 판단한다? 복대리인을 표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알겠죠? 자, 무권대리죠? 이런 무권대리 봐봐. 일단 이런 무권대리는 기본적으로 이걸 알아야 돼. 봐. 지금 이 갑이죠? 갑은 뭐가 있다? 갑은 추인권하고 추인 거절권이 있죠? 그 다음에 상대방은요? 뭐가 있다? 누구인 경우? 선인 경우 뭐가 있다? 철회권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선, 악을 불문하고 뭐가 있고? 최고권이 있고 그리고 여기 무권대리가 있죠? 무권대리 이렇게. 무권대리는요? 본인 갑이 추인을 만다 거절하고 그 다음에 상대방 병은 선이 플러스 뭐고? 무과실이고 무과실. 그 다음에 대리인 을 자신은요? 대리권을 증명한다 못한다? 대리권을 증명을 못하고 그 다음에 누구의 선택이다? 나한테 대리권 증명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행위 능력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행위 능력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되고 누구의 선택이다? 상대방의 선택에 의해서 계약을 이행하든지
손해배상을 해야 돼. 왜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되냐? 무권 대리는 원칙적으로 무효이기 때문에 본인은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지죠. 대리인 자신이 책임을 져야 되죠. 유권 대리의 경우는 누가 책임을 져? 모든 책임을 본인이 지죠. 그러니까 대리인은 행위 능력이 있을 필요가 없지만 무권 대리는 원칙적으로 무효이죠. 본인은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지죠. 대리인 자신이 책임을 져야 되죠.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죠. 자, 1번요. 선의의 상대방 선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야. 추인 동그라미 확정적 유효가 돼. 추인을 해버리면 확정적 유효가 되니까 철회를 못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추인이 있을 때까지만 할 수 있다. 철회 밑에다가 또 최고, 철회나 최고를 할 수 있어. 선인 경우는 최고도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164. 무권 대리인은 추인이나 거절 전에는 유동적 무효이다. 다음 165. 무권 대리인에 대한 본인의 추인은 재판상 재판에서 명시적 묵시로 할 수 있다. 추인 동그라미 추인은 뭐냐? 의사표시. 이런 의사표시란 말이 뭐냐? 옆줄 긋고 알면서 플러스 명시적 묵시적으로 표시. 알면서 명시적 묵시적으로 표시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의사를 표시할 때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 된다 이런 말이죠. 166. 무권 대리인에 대한 본인의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 그러니까 언제는 아니야.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 추인한 때부터 틀렸어. 대리 행위 시의 소급 또는요 계약 시의 소급 이렇게. 대리 행위 시의 소급, 계약 시의 소급 이렇게. 알겠죠? 167. 본인은 무권 대리인 행위를 추인할 수 있고 그 효력은 원칙적으로 추인한 때부터 틀렸어. 언제부터? 대리 행위 시 소급. 옆줄 긋고 뭐라고 쓰냐? 무효 행위의 추인은 무효 행위의 추인은 그때부터 새로운 법률 행위로 본다. 그게 달라. 무권 대리인의 추인은 소급해. 무효 행위의 추인은 그때부터 소급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때부터 새로운 법률 행위로 본다 이런 말이죠. 자, 168번 한번 볼까요? 갑이 을의 무권 대리인 병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을은 병의 무권 대리인을 추인할 수 있고 을의 추인이 있을 경우 위 매매계약은 계약 체결 당시로 뭘 한다? 소급. 그럼 여러분 166에서 168번까지가 하나죠? 한 문제란 말이죠. 169는요. 무권 대리행위의 상대방이 계약 당시 무권 대리임을 악이네. 악인 경우는 뭐는 할 수 있으나 재고할 수는 있으나 뭐는 못한다? 철회할 수는 없다. 170번은요. 무권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한 상은이의 상대방, 선의 상대방은 뭐 할 수 있어? 철회할 수 있고 뭐 할 수 있어? 재고할 수 있다. 재고할 수 있으나 철회할 수는 없다. 틀렸죠? 철회, 최고, 다해. 똑같은 말이 계속 나오고 있죠. 171은요. 본인이 무권 대리 행위의 추인을 거절, 확정적 무효. 한 번 확정이 됐죠? 더 이상 추인이나 철회나 재고할 수 있다, 없다. 아무것도 안 돼. 171은요. 무권 대리 행위가 범죄가 되는 경우에 대해서 그 사실을 무권 대리 행위 줄고 거기 유동적 무효라고 쓰고 무효 동그라미 뭐라고 쓰냐? 언제까지나 효력 X. 언제까지나 효력이 없어요. 언제까지나 효력이 없다고 무권 대리가. 그러한 사실하고도 장기간 형사 고소를 안 했다. 그다음에 그렇다 하더라도 추인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없다. 또 써 거기다가 이 일을 제기하지 않거나 장기간 방치해도 추인 X. 이를 제기하지 않거나 장기간 방치하죠. 그래도 추인이다, 아니다 이 말이죠. 173번은요. 무권리자가 타인의 권리를 자기의 이름으로 자기의 권리로 처분 거기까지 가로묶고 이것을 우리는 뭐라는자 무권한자의 처분행위라고 그래. 무권한자의 처분행위라고 그래. 무권한자의 처분행위. 권리자는 이를 추인한다. 추인할 수 있죠? 추인은 의사표시죠?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줄거봐. 명시적
또는 어떻게 할 수 있다? 묵시적. 추인은요, 명시적, 묵시적. 누구한테 한다? 추인은 누구한테 한다? 무권 대리나 상대방. 또는 또 써. 상대방의 승계인. 그러니까 추인은 누구에게든지 할 수 있어. 무권 대리인이나 상대방이나 상대방의 승계인이나 누구에게든지 할 수 있다. 알겠죠? 이것을 얘기를 해요. 자, 114는요. 114. 본인이 무권 대리인의 일부 동그라미, 일부 또는 변경 동그라미, 일부나 변경이죠. 추인이다, 아니다. 추인이 아니다. 써. 추인한 경우는 상대방 동의. 상대방 동의가 있어야 돼. 알겠죠? 그래서 174하고 175가 똑같죠? 내용을 변경하여 추인한다. 상대방의 동의가 없으면 무효이다. 반대로 하면 동의가 있으면 유효이다 이 말이죠. 176. 매매계약을 체결한 무권 대리인부터 매매대금의 일부를 본인이 수령 무슨 추인이다? 묵시적 추인. 또 하나 써. 묵시적 추인 밑에 써. 그래서 기한 유예를 요청한 경우 이렇게. 기한 유예를 요청한 경우. 무권 대리인 돈을 빌렸는데요. 본인한테 돈 갚으라니까 뭐라 하냐? 아, 그럼 한 달만 연기해주면 안 돼요? 이렇게. 기한 유예를 요청한다. 알겠죠? 그것도 뭐다? 묵시적 추인이다. 이 말이죠. 177. 무권 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 무권 대리인 무슨 책임이죠? 무과실. 178. 추인의 의사표시는 본인으로부터 그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도 할 수 있다고 돼 있나요? 추인 동그라미. 추인은 의사표시죠? 의사표시는 대리가 가능해. 대리가. 추인의 의사표시는 대리가 가능해. 그러니까요, 수권을 받은, 대리권을 수여받은 그 말은 수권받은 임의대리인도 할 수 있다. 179. 추인의 의사표시는 누구한테 한다? 무권 대리인 또는 누구? 상대방 또는요 누구한테 할 수 있다? 승계인한테 할 수 있다. 두 번째 줄 끝에 무권 대리인의 직접적인 상대방에게 하여야 하고 무권 대리인에게는 할 수 없다. OX, X. 네 번째 줄 끝에 무권 대리인이 체결한 계약을 본인이 추인하죠? 본인이 추인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 대해서만 계속 똑같은 말이죠. 누구한테 한다? 상대방, 무권 대리인, 상대방의 승계인. 다시 상대방, 무권 대리인, 상대방의 승계인. 알겠죠? 그래서 이거 저번에 행정고시 세무사 시험 다 나왔죠? 행정삼. 180번은요. 본인이 무권 대리인에게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할 수 있어 없어? 아니 방금 이따 했잖아. 추인은 상대방 승계인 무권 대리인한테 한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무권 대리인한테 추인할 때가 문제예요. 무권 대리인한테 추인하면 상대방이 알았냐 몰랐냐가 중요해. 상대방은요 추인 사실을 알기 전까지 추인 사실 말 때까지 알기 전까지 말 수 있다. 철회할 수 있다. 알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 181.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한 자가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또 추인을 얻지 못하죠. 그럼 누구의 선택? 상대방의 선택. 계약의 예의나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거나 본인의 추인을 얻지 못한 때부터 뭐한다? 진행한다. 얻지 못함을 상대방이 안 때로부터 거기가 틀렸어. 거기가 틀렸어. 그게 아니고 얻지 못한 때부터. 왜요? 봐봐. 여기 한번 봐봐. 본인이 추인을 거절하고 대리인 대리권을 증명 못하면 상대방이 선택권이 있죠? 이 선택권은 언제부터 진행하냐? 언제부터? 추인을 거절하고 얻지 못하고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한 때부터 진행하는 거지 상대방의 것을 안 때부터 진행하는 게 아니라고. 왜? 선택권은 언제 선택하냐? 본인의 추인을 얻지 못하고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한 때 상대방이 선택을 해. 그러니까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뭘 한다? 진행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182. 추인하면 언제? 계약시 줄고 대리 행위시. 대리 행위시 소급한다. 제3자의 권리 줄고 제3자는 등기부상 권리자를 의미. 등기부상의 권리자. 183. 피용자의 무권 대리 행위가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기망에 의한 불법 행위에 해당하여 사용자 책임을 지는 경우 사용자가 피용자의 무권 대리 행위를 추인하였다면 그것만으로 사용자 책임 소멸. 그런데 여러분요 183번은 여러분 일단 안 봐도 되는데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 여러분 이런 거예요. 올해 사용자 책임은 중간 책임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사용자가요
피용자를 관리 감독을 잘했으면 책임은 안 지는데 그렇지 않으면 책임을 져요. 알겠죠? 그래서 사용자 책임 자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 시험에 나오기 좀 힘드니까 183번은 그냥 뭐 하는 정도? 그냥 한번 그냥 보는 정도. 알겠죠? 자, 그 다음에 184번. 183번 안 봐도 된다고 했어요. 무권 대리인 을이 갑을 대리하여 병과. 그러면 무권, 갑이 본인이고 무권 대리인 을이 여기죠? 이거죠? 갑, 을, 병. 이렇게 돼 있죠? 자, 1번. 갑이 을의 무권 대리인을 추인하죠? 추인하면 계약 시부터 소급해서 유효죠? 상대방 병은 갑에게 매매계약의 효력을 말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갑에 대해 줄과 갑에 대해 매매계약의 효력을 주장 줄과 거기까지 등기 청구 이 말이죠. 등기. 병은 등기를 청구하죠. 대신 병은 뭘 해야 돼?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말이죠. 등기는 청구하고 대금은 지급하고. 2번. 병이 계약 당시에 을에게 대리권 없음을 알지 못한 경우. 그렇게 됐어요? 대리권 없음을 알지 못한다? 그럼 병이 선이다 이 말이죠. 선인 경우는 두 가지. 철회할 수 있고 말 수 있다. 최고할 수 있다. 철회, 최고. 중요한 것은 추인이 있을 때까지야. 추인이 있을 때까지. 알겠죠? 그 추인해버리면 더 이상 할 수 있어 없어? 없죠? 3번. 을이 미성년자. 골치 아프죠? 봐봐 여기. 대리는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미성년자죠? 행위 능력이 없죠? 그러면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진다 안 진다.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미성년자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이렇게. 4번은요. 갑이 추인의 의사표시를 누구한테 했다? 무권 대리인에게. 그러면 상대방이 알았느냐 몰랐느냐? 알겠죠? 그래서 갑은 그 사실을 모르는 병 추인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써 옆줄을 긋고 병은 도리어 철회할 수 있다. 병은 도리어 처리해버릴 수 있어. 자, 5번요. 병이 계약 당시에 을에게 대리권 없으면 알았다. 상대방이 알았다. 그러면 뭐는 못한다? 철회는 못한다. 뭐는 할 수 있다? 최고할 수는 있다. 그래서 최고할 수 없다. 틀렸어. 철회할 수 없고 최고할 수는 있다. 왜? 최고는 뭐를 보면 하니까? 선, 악, 불문. 185. 을은 갑의 X 건물에 대하여 갑의 대리인으로서 병과 계약을 체결했죠? 그런데 을에게는 대리권이 없죠? 1번. 병이 상대방이 갑의 요구에 따라서 매매대금 전부를 지불. 뭐 누구 요구? 갑의 요구. 갑이 누가 본인이죠? 본인의 요구에 따라 매매대금 전부를 지급 이퀄 추인이죠. 추인. 상대방은 갑에게 등기를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2번. 갑이 을의 대리인에 대해서 을에게 대리인에게 추인. 대리인에게. 근데 갑은 이러한 사실 알지 못한 병에게 추인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병은 도리어 말 수 있다. 철회할 수 있다. 3번. 을과 병이죠. 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 갑이 X 건물을 정에게 매도했다. 정에게 매도했죠? 그러면 누가 소유자다? 정이 소유자. 왜요? 봐봐. 을과 병 사이에 매매계약 체결 저기 줄 거 봐. 무권 되니까 무효예요. 무효예요. 무효니까 여전히 누가 소유자다? 갑이 여전히 소유자죠? 갑이 정에게 매도하고 등기해줬죠? 그러면 정이 소유자야. 정이 소유자. 갑이 동그라미 소유자 X. 소유자 X죠? 갑이 을의 대리인을 추인한다. 추인. 그래도 정은 유효하게 소유권을 한다. 취득한다. 왜? 갑은 더 이상 추인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소유자다 아니다? 아니다. 소유자가 아니야? 추인 안 돼? 알겠죠? 4번. 병이 상당한 기한을 정하여 갑에게 추인 여부 확답을 체고했죠? 갑이 그 기한에 확답을 줄고 발하지 않는 경우 발신주의 추인이다. 추인 거절이다. 추인 거절. 이렇게. 5번. 병은 을과의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 을에게 대리권 없으면 알았다. 최고할 수 있다. 철회할 수 있다. 최고할 수 있다. 뭐 할 수 없다? 철회할 수 없다. 아주 간단하죠. 내용들이 다 비슷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다 거기에요. 자, 표현들이요. 186번이요. 이런 봐봐. 우리 여기 몇 번 얘기했어. 대리권이 있냐 없냐? 대리권이. 여기 봐봐. 대리권이 있느냐? 유권. 대리권이 없다. 무권 또는 뭐다? 표현대리다. 무권 또는 표현대리. 그럼 표현대리요. 그건 대리권이 있냐 없냐? 끝이야. 알겠죠? 그런데요. 유권 대리는 누구한테? 본인에게 법률효과.
법률 효과가 기소가죠. 법률 효과가 본인한테 무권 대리를 뭐 하면 추인하면 누구한테 본인에게 법률 효과가 기소가죠. 표현 대리는 누구한테 본인한테 법률 효과가 기소가죠. 그래서 그럼 봐봐, 법률 효과가 본인에게 기속한다 해가지고 알죠? 유권 대리하고 무권 대리가 똑같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기는 대리권이 있냐 없냐 문제고, 여기는 법률 효과, 누가 책임을 지냐 상대방한테. 여기는 유권 대리는 본인이 책임져, 표현 대리도 본인이 책임져. 유권 대리가 본인이 책임지고 표현 대리도 본인이 책임을 진다고 해서 유권 대리하고 표현 대리가 똑같은 말이 아니다. 표현 대리는 대리권이 없다는 말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표현 대리는 대리권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표현 대리가 성립됐다고 해서 유권 대리가 되는 것은 아니고, 유권 대리다, 너는 유권 대리다, 그 말 속에 너는 표현 대리다, 그 말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다 없다. 알겠죠? 그래서 거기 보면 유권 대리에 관한 주장 속에는 표현 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다 없다. 세 번째 줄, 유권 대리의 주장에 당연히 표현 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지 않는다. 187, 표현 대리가 성립하여 대리행위 효과가 본인에게 기속하면 표현 대리의 성질이 유권 대리로 전환된다 안 된단 말이죠. 186과 187은 둘 다 똑같은 말이죠. 188도 많이 나오죠. 우리가 여러분요, 과실상계라고 하는 말은 어디서 나온다? 과실상계는 불법 행위하고 채무 불행해서 손해배상을 할 때 과실상계라고 하는 말이 나온단 말이죠. 알겠죠? 따라서요, 표현 대리에서는 과실상계란 말이 절대로 안 나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188을 보면 표현 대리가 성립하면 본인은 줄고, 본인은 맨 끝에 전적으로 책임을 져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 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 없다. 189도 똑같아. 알죠? 상대방한테 과실이 있다고 해서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 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이 경감될 수 있다 없다. 188, 189가 똑같아. 190은요, 교회죠. 교회는 총유죠. 총유는 지분이 없죠. 그러니까 대표자도 개인에 불과하죠. 총유는 단체명으로 처분해야 돼. 그러려면 먼저 사원총의 결의가 있어야 돼. 사원총의 결의 없이 재산을 처분하죠. 무효가 돼. 무효. 표현 대리가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교회의 대표자 밑에다 써 종중대표자, 조합의 조합장. 알겠죠? 재건축 조합할 때 조합장, 조합의 조합장, 종중의 대표자, 교회의 대표자가 총의 결의 없이 재산을 처분하면 무효. 표현 대리가 성립될 여지가 있다 없다. 알겠죠? 자, 125조는요. 대리권을 추단할 수 있는 직함이나 명칭 등의 사용을 본인이 승낙 또는 묵인하죠. 이게 가장 대표적인 거죠. 이런 우리가 명함 파주는 거. 그걸 말한다. 대리권 수여 표시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가장 대표적인 거죠. 125조. 우리는요, 125조 표현들은 봐봐. 125조에다 그다 써. 그림 조그맣게 그려봐. 옆에다가 125조에다가. 125조는 뭐예요? 갑하고 이렇게 병하고 여기 을하고 있죠. 갑은 현재 들권이 있어 없어? 현재 들권이 없어. 여기 봐봐. 임의 대리 또는 복대리만 돼. 조그맣게 써. 상대방은요, 선의 플러스 뭐가 돼야 돼? 무과실이 돼야 돼. 무과실. 그 다음에요, 현재 대리권이 없어. 대리권. 현재 뭐가 없어야 돼? 대리권이 현재 없어야 돼. 125조는. 현재 아무런 대리권이 없어야 된다고. 이게 125조라고. 알겠죠? 대리권이 없는데 대리권을 병한테 줬다고 표시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봐봐. 192번 봐봐. 대리권 수여 표시한 표현 대리는 본인과 대리인이라는 사람 사이에 기본적인 법률관계, 가로 묶어봐. 기본적인 법률관계는 대리권이죠. 대리권의 성질이나 효력에 유무하는 관계없이 만약 기본적인 법률관계가 있다. 그럼 125조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야. 안 된다. 알겠죠? 어떤 자가 본인을 대리하여 항상 표현들에서 제3자 줄고, 항상 표현들에서 제3자는 직접 상대방만 의미해. 직접 상대방만 의미해. 상대방과 법령함에 있어서 본인이 그 사람에게 대리권을 소유해야 했다는 표시를 상대방에게 한 경우에 성립한다. 193. 본인이 대리권 수여 표시한 표현대리 또는
대리권 소멸이와 표현대리로 인하여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상대방은 줄고 반드시 뭐가 돼야 돼? 선의 플러스 뭐? 무과실. 선의 플러스 무과실. 거기 선의 플러스 무과실에다 밑에 써. 본인이 악의임을 입증할 책임. 본인이 악의임을 입증할 책임을 진다. 이렇게. 자, 194. 복대리나 법률행위에 대해서는 표현대리가 적용된다. 틀렸죠? 복대리 임의대리니까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자, 126조죠. 126조는 봐. 그림 하나 그려. 126조. 여기 이렇게 갑이 있고, 여기 병이 있죠? 여기 지금 을이 있죠? 그리고 임의대리. 임의대리가 복대리죠? 복대리. 또는요, 그 다음에 법정대리. 법정대리가 뭐냐? 법정대리가 무슨 대리죠? 법정대리가 대표적인 게? 126조에서 법정대리 대표적인 게 뭐예요? 오케이. 일상가사 대리권. 일상가사. 이 정도만 써, 기니까. 상대방보다 정당한 이유. 정당한 이유. 이 정당한 이유는 언제 기준으로? 대리행위 시. 그다음에 어떻게 판단한다? 객관적으로 판단. 이거 뭐가 써야 돼? 기본 대리권. 기본 대리권이 있어야 돼. 126조는. 알겠죠? 125조는 대리권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돼. 126조는 이게 있어야 돼. 대리행위 시에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그 다음 법정대리 일상가사죠? 복대리 임의대리죠? 여기가 기본 대리권 이렇게 다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민법이다. 금방 할 수가 있죠. 알겠죠? 오케이. 지금 됐나요? 다 됐어요? 자, 이제 이걸 가지고, 그러니까 여기 임의대리, 복대리, 법정대리 다 된다, 이 말이죠. 됐죠? 자요, 195로 보면 법정대리의 경우에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뭐 할 수 있다? 성립할 수 있다.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규정은 법정대리에는 적용돼야 한다. 틀렸죠? 법정대리 줄것이고 일상가사대리권이죠. 196은요. 민법 126조 소정의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규정은 거래 안전을 도모하여 거래 상대방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취지가 있으므로 법정대리의 경우에도 적용이 있다. 알겠죠? 그래서 195하고 196이 똑같고, 그 다음에 197은요. 민법 126조 표현대리는 대리인이 줄고 본인을 위한다는 의사를 표시 이것을 뭐란다? 본인을 위한다는 의사를 표시, 이걸 뭐라고 그래? 현명이야. 현명을 반드시 해야 돼. 알겠죠? 그런데 두 번째 줄 때 사수를 뭐라냐? 속임수라고 그래. 속임수. 사수를 써서 대리행위의 표시, 거기 줄고 대리행위의 표시를 뭐라 한다? 현명이라고 그래. 현명을 하지 않고 있다. 그럼 표현대리는 성립한다, 안 한다? 표현대리는 뭐야? 표현대리 봐봐. 표현대리는 본인한테 잘못이 있어야 돼, 첫 번째. 그 다음에 현명을 해야 돼, 상대방 현명. 누구를 보여야 돼? 상대방을 보여야 돼. 다시 표현대리는 뭐다? 본인에게 규칙 사유가 있어야 돼.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를 해. 그 다음에 공통으로 뭐가 있어야 돼? 현명을 해야 돼. 현명이 뭐다? 본인을 위한다는 표시, 대리 행위의 표시, 대리 관계의 표시, 다 똑같은 말이에요. 알았죠? 이게 반드시 있어야 돼. 이게 없으면 표현대리는 성립한다, 안 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198번 대리 행위의 표시를 하지 않고 인생 끝났네. 알겠죠? 뭘 하지 않았다? 현명하지 않았다. 맨 끝에 표현대리는 성립할 수 있다, 없다. 끝이죠? 자, 똑같아. 또 199로 봐봐. 이런 봐봐. 내가 현명한다는 말의 뜻이 뭐죠? 나는 이 물건은 누구 것인데? 갑의 것인데 내가 갑으로부터 대리권을 받았습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대리권이 없을 때 표현대리가 성립되죠. 그런데 지금 199는 뭐냐? 갑이 을한테 집을 팔아다고 대리권을 줬어. 그런데 을이 등기 서류를 조작해서 갑의 등기를 자기 앞으로 등기를 했어. 그럼 등기부의 이름이 갑이에요, 을이에요? 을이야. 그러면 을이 병한테 팔 때는 나는 갑의 대리인 을이라고 한다, 그냥 을이라고 한다? 을이라고 하죠. 그 말은 나는 갑의 대리인 을입니다. 현명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다, 없다는 것이다? 없다. 현명이 없으면 표현대리는 성립한다, 안 한다? 그래서 197, 198, 199가 똑같은 말이에요. 갑은 을에게 저당권 설정을 위한 대리권을 수여했는데 을은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한 후, 딱 그게 중요해요. 소유권 이전 등기한 후, 이렇게.
다른 말로 이꼴 현명 X, 현명 X 이 말이죠. 표현대리가 성립될 수 있다, 없다, 없다. 표현대리가 성립될 수 없다, 없다. 이렇게. 알겠죠? 없다. 자, 그 다음에 200번. 갑으로부터 아파트에 관한 임대 등 일체의 관리 권한을 위임, 일체의 관리 권한을 위임. 이건 뭐냐? 기본 대리권이요. 기본 대리권. 이러면요, 관리 권한을 위임받는데 인간이 매도했어. 매도. 그럼 무조건 기본 대리권이 있어야 표현 대리가 성립된다고 그랬죠? 네. 기본 대리권이 있죠? 네. 126조 표현 대리가 성립한 것이. 알겠죠? 네. 병에게 아파트를 매도했죠? 그래서 표현 대리가 성립될 수 있다. 자, 그다음에 201번이죠? 교회 대표자, 교회 또 나왔죠? 네. 교인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처분했다. 유효다, 무효다? 무효. 표현 대리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그럼요, 190번 봐봐. 190번은 감정평가사죠? 여기는 뭐죠? 법원 행정고시죠. 똑같아. 똑같은데 간평은 짧게 줄여놓은 것이고, 법원 행정고시, 법무사, 변호사 시험 3개, 법원 행정고시, 법무사, 변호사 시험 이 3가지는 길게 늘어뜨려놔. 아니죠? 똑같단 말이죠. 표현들이가 성립할 수 있다, 없다? 없다. 202는요,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들이죠. 그런데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들이가 권한을 넘어. 그러면 126조가 성립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밑에 봐봐. 과거에 가졌던 대리권이 소멸되어 129조에 의한 표현대리로 인용되는 경우 그 표현대리의 권한을 넘은 대령이 몇 조가 된다? 126조가 된다. 126조. 자, 203번은요. 기본 대리권이 월권행위와 관련이 없다. 그래 됐죠? 자, 기본 대리권 가로 묶어. 그래서 써 등기사무 가로 열고 닫고 공법. 등기사무 가로 열고 닫고 공법. 그 다음에 월권행위 써 거기다가 대물변제 가로 열고 닫고 사법. 그래서 기본대리권이 월권행위와 관련이 없는 경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 없다? 있다. 기본대리권과 월권대리는 표현대리는 동종 유사할 필요가 없다. 이종 별개라도 무방하다. 어마무시 중요해. 203번. 알죠? 우리가 126조가 나왔는데 이 지문이 없다. 이 지문이 그러면 그건 잠자다가 문제 출제한 것이에요. 알겠죠? 무조건 들어간다. 됐죠? 204번.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대리행위와 기본 대리권은 동종유사하여야 한다. 동종유사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205번도 똑같죠? 등기 신청 행위를 기본 대리권, 등기 신청 가로 열고 닫고 공법. 대물 변제라는 사법. 두 번째 줄, 같은 종류가 아니므로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 OX, X. 그래서 204에서 205까지가 똑같다 이 말이죠. 알겠죠? 행정사, 세무사, 그 다음에 뭐죠? 생략 다 나왔죠? 자, 그 다음 봐봐. 206번. 정당한 이유의 유무는, 여기 정당한 이유. 언제 기준으로? 대리행위 시. 어떻게? 객관적. 딱 거기. 객관적. 대리행위 시. 객관적. 이렇게. 또 나왔어. 207번. 정당한 이유는 언제? 대리행위 당시. 매매 계약 성립 이후. 그럼 대리행위 시다, 아니다. 된다, 안 된다.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는 어디도 된다? 법정대리. 법정대리는 뭐다? 일상가사대리. 그 다음에 대리인이 본인의 인장을 위조하여 권한을 넘은 무권대리가 있다면 그 인장에 유전한 행사가 범죄 행위가 된다가 해도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뭐 할 수 있다? 성립할 여지가 있다, 없다? 있다. 그 정도만. 알겠죠? 그래서 이것은 원래 봐봐요. 원래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게 뭐가 문제가 있냐면 우리는 뭐가 되냐면요. 이건 그냥 판례가 나온 건데 이제 그 사정이요. 좀 그런데 원래는 표현대리가 되려면 누구의 잘못이 있어야 되죠? 본인의 잘못이 이렇게 있어야 되거든요. 본인의 잘못. 알겠죠? 본인의 잘못이 있어야 됩니다. 판례가 이것을 인정했다면 참 특이한 것이죠. 알겠죠? 자, 129조는요. 210번 봐봐. 하나 더. 210번 129조에다 써. 옆에다가. 똑같죠? 이거 똑같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만 지워. 여기만. 여기요. 여기는 이렇게 해가지고 옛날에는 들고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 옛날에 있어. 지금 없어.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요. 병은 선의 플러스 무과실이야. 선의 무과실. 입증책은 누가 지냐? 입증책은 본인이
본인이 입증 책임지죠? 입증. 본인이 입증을 해. 선의가 아니고 뭐라고? 악이라고. 이런 경우 임의 대리 법정 대리가 다 돼. 여기만 치워. 임의 대리 법정 대리가 다 돼. 129조. 129조. 129조에다 써. 알겠죠? 아무 데다 들이대지 말고. 알겠죠? 잘못하면 김은국이 될 수 있어.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됐죠, 지금? 이렇게. 갑, 을, 병, 이렇게. 여러분 지금 됐나요? 이렇게. 갑, 을, 병, 이렇게. 자,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로 직접 상담과 사이에 대리행하는 경우, 봐봐. 129조는 딱 이거야. 봐봐.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하고 난 다음에 직접 상담과 계약하거나,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하고 난 다음에 복대리인을 선임해서 대리행하거나, 딱 두 개. 다시 봐, 다시.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로 직접 상담하고 계약하거나,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로 복대리인을 선임해서 대리한 경우. 알겠죠? 딱 두 개. 그때 뭐란다? 그래서 뭐요? 대리권 소멸로 표현들이가 성립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로 복대리인, 직접 상담원과 사이에 대리행위를 하는 경우는 물론 대리권 소멸로 복대리인 선임하여 복대리인을 하여금 상대방 사이에 대리행위를 하도록 한 경우 상대방이요 그 대리인한테 적법한 대리권이 있는 것을 믿었고 믿는데 과실이 없다. 믿었고 선의, 과실이 없다. 무과실. 상대방은 선의, 무과실. 129조 표현대로가 성립된다. 내가 뭐라고 그랬어? 항상 길면 셋 중에 하나다. 변호사 아니면 법원행정무사 아니면 법무사다. 알겠죠? 네. 근데 그 뒤에 들어봐봐. 간평이죠? 네. 작게 해놨죠?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로 복대리인을 선임하여 복대리인을 하여금 법률행위를 하도록 한 경우 129조 표현대로 성립할 수 있다. 있다. 작게. 알겠죠? 네. 자, 211번 봐봐. 대리권 소멸로 표현대리에 관한 민법 규정은 법정 대리권이 소멸한 경우에도 적용이 된다. 안 된다? 된다. 임의 대리, 법정 대리 다 된다. 세 번째 줄 끝에 대리권 소멸 후에 표현대리에 관한 민법 129조는 법정 대리인의 대리권 소멸의 경우에도 뭐가 된다? 적용이 있다. 212번은요. 기본적인 어떠한 대리권도 없었던 사람. 그럼 봐봐. 우리가 129조는 뭐예요? 과거 있는 사람이야. 과거는 있고 지금은 있어 없어? 없어야 돼. 그런데 과거에 아무것도 없었다잖아요. 맹탕이라잖아요. 알겠죠? 기본적인 어떠한 대리권도 없었던 사람은 129조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성립할 수 없다.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